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인 박재율입니다. 의료 보조기 시장에서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고유 브랜드인 닥터메드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아미시럽인데요. 150여 종에 이르는 제품을 생산하면서 건강을 위한 제품 생산을 위해 한 길만을 달려온 부산의 향토기업, 그 기업을 이끌고 있는 명장 류실근 대표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 회사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대표님도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젊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렇게 봐주셔서. 네. 이 사실 의료 보조기 시장 하면 과거에는 부산도 이제 불모지나 거의 다름이 없었을 텐데요. 그리고 보니까 60년대 회사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때는 또뭐 우리나라 전체가 의료 보조기라든지 의료기기 시장이 그렇게 뭐 주목을 받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까? 제가 설립한 게 아니고 네. 저희 그 부친이 옛날에 어떤 사업을 좀 하시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어느 시기에 나무를 가지고 장사를 하면서 네. 목발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네, 교통사고 환자가 있을 때 그 목발을 만들면서 의료기 시장에 진출을 하시면서 그래서 한 40년간 이거 시작하게 됐는데 네. 저희 부친이 한 17년 동안 가까이 목발로서 오랫동안 국내 시장의 점유율을 높였고 네. 그러면서 제가 83년도에 그걸 물려받으면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추가로 또 런칭하면서 제품을 개발하면서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몇 년만 있으면 거의 반세기 50년, 창업한 지 50년이 되는 셈이군요. 그렇죠. 그렇게 되죠. 네.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같은 부산 시민으로서 참 자부심도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이 닥터메드라는 브랜드로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예. 닥터메드가 이 아미시럽에서는 좀 어떤 브랜드인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그 의료기기 제품의 전체적인 그 브랜드가 아닌데 특히 닥터메드 브랜드가 제가 만들게 된 것이 한 1, 2년 전에 어떤 디자인 회사하고 함께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제품을 개발해서 내가 계획을 이뤘는데 어떤 이름이 가장 적합하겠냐 해서 여러 가지 한 12가지의 브랜드 이름을 만드는 중에 이 닥터와 메디칼을 네. 닥터는 의사를 표하고 박사를 뜻하며 네. 메디칼은 의료기인데 이렇게 길게 말하면 안 되겠고 닥터메드로 하자 이래 해서 처음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주먹구구였고 그런 데 대한 어떤 지식과 상식이 없었지만 제품을 만들면서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특히 해외에 나가서 이것저것 많이 보면서 브랜드의 가치성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쉽게 말하자면 몸으로 때우면서 네. 머리로 생각하면서 실행을 옮기면서 그러면 소비자를 만나면서 차츰차츰 이 브랜드의 가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뭘 해야 될 것인가. 네. 먼저 제품을 잘 만들고 고객한테 신뢰를 얻기 위해서 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가치를 팔아야 된다. 네. 이런 것도 알면서 하나하나 진행하면서 닥터메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 제품을 쓰는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서서히 닥터메드가 부각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대표님의 열정 또 가치 이런 것이 집약되어 있는 게 닥터메드라고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어떤 저희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직원들과 더불어 또 미래를 생각하면서 또 소비자들이 뭘 요구하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하나하나 제품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죠. 네. 제가 이제 대표님과 대담을 하기 전에 회사를 한번 이렇게 둘러봤는데 이 전시실에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 전시가 되어 있던데 물론 제가 뭐 전문적으로는 잘 모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기술이 아주 집약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일반 시민의 시각에서도 느껴지거든요. 예, 닥터메드의 주력 제품은 어떤 제품이라고 주로 이제 무릎 제품하고 네. 허리 쪽입니다. 네. 특히 이제 무릎을 수술했다면 운동하다 다쳤다든지 이런 분 그리고 해외에 수출하는 분들은 체중이 크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그 무릎이 오래 걷다 보면은 무릎 부위가 인대라든지 이런 부위가 눌려서 고장이 잘 나고 네. 또 허리 쪽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사일을 오래 한다든지 특히 노인들이 오래 있다 보면은 허리가 굽어지는 역할 때문에 네. 많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들이 해외나 현재 국내에서나 무릎과 허리 제품 주종입니다. 허리와 무릎. 예, 네, 그렇군요. 예, 그 의료기기라는 게 이제 다른 일반 제품보다는 좀 첨단 기술 이런 것이 좀 많이 집약되는 분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술 개발할 때 어려운 점들도 있었을 텐데. 사실은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이거는 뭐 어떤 기계적인 어떤 전기전자를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전기전자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재, 섬유 소재를 어떻게 쓰며 그래서 거기서 무봉제, 봉제를 하지 않고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계들이 일반적인 제품들이 아니라 주로 보면 일본제 기계가 많지만은 그래서 요즘은 국내산이 많이 개발돼서 그 좋은 제품들을 기계를 잘 씀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 기호도 그다음에 특히 이 제품들은 무거우면 안 됩니다. 가벼워야 되고 통기성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재료를 구매하기가 쉽지 않은데 처음에는 외국에서 수입해서 그걸 만들다가 시장이 확대되면서 국내에서 이제 일단 업체들한테 부탁을 해서 그러면서 서서히 어떤 재료가 좋은 재료가 나오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하게 재료를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 제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누구든지 요구하면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을 바꾸어왔습니다. 아, 그렇게 이제 맞춤형으로 그렇게 많이 생산한다는 말씀이죠. 그럼 소재는 지금 국내에서 다 계속해서 이제는 좀 잘 만들어지지만은 아직까지 수요가 감당치 못한 제품들이 여전히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외도 아무래도 많이 다니셔야 할 텐데요. 해외 뭐 홍보도 하고 또 이제 수출도 하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국내 시장만 가지고 되지는 않을 텐데,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보통 청년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다니시고 한다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아마 몸도 날씬하신 것 같습니다. 해외 시장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건 아니고, 원래 몸은 약한 편인데,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고, 뭐 족구 시합이라고 하면 우리 직원들보다 더 열심히 나서고, 그리고 또 원래 좀 방랑벽이 있습니다. 돌아다니 여행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를 한 35개국 정도 다니면서, 특히 제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동기라, 작지만 기업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분야에서 1등을 해야 되겠다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도 왔고 그러나 아직은 멀었습니다. 아직은 멀었지만은 현재로 제가 이렇게 외국에 다니면서 정말 우리 직원들이 있었기에 제가 존재할 수 있는데 제가 없어도 우리 직원들이 일심단결해서 우리가 나갈 방향에 대한 것을 정확히 알았고, 그러니까 비전 공유가 함께 되어 있었고, 또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수출과 국내의 시장의 점유율이 1위를 달리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님 말씀 중에 그 참 직원들의 노력, 또 직원들의 단합 이런 부분을 참 여러 번 강조를 하시는데요. 제가 그전에 둘러보니까 역시 직원분들이 아주 열심히 일을 하시는 모습이 역시 그 회장님의 말씀하고 다 일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옛날에 제가 27년 일 경영을 해왔는데, 제가 미숙하고 잘 모를 때는 28세부터 제가 경영을 해왔었는데, 그때는 사장이라는 의미 속에서 직원들의 급료를 줬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느덧 한 10년 정도 경영을 해보니까, 이거는 사장이 봉급을 주는 게 아니라 회사가 준다. 회사 중심으로 이제 갔었습니다. 그러다 또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네, 이거는 회사가 주는 게 아니라 회사란 고객이 없으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라. 그렇죠. 우리 금료는 우리 고객이 준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직원들이 우리 고객을 우선순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과 각오들을 가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연구 개발 부분에 아주 투자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려져 있던데요. 뭐 그런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라든지 뭐 에피소드 이런 건 없으십니까? 사실은 연구실이라는 것이 정말 있어야만이 회사가 발전할 수 있고 비전을 공유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 연구실에 대한 어떤 개념조차도 사장이 들어서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에서 기업부설 연구소를 만들기 위해서 작은 기업들을 도와준다는 소리 듣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응시에서나 처음에 떨어졌습니다. 시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과정이 1년을 지나면서 모든 걸 하나하나 다시 준비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측에 맞는 규격대로 공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술들을 준비한 가운데서 결국은 3년 전에 부설연구소를 취득하게 됨으로 인해서 눈부신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연구실에 있는 직원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신제품이 개발이 되고 나갈 방향의 목표가 정해지고 그리고 미래 산업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오를 다시 되지면서 직원들과 함께 정말 늦게까지 직원들이 수고하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제품 설명도 많이 들었는데요. 혹시 대표님이 그동안 뭐 허리나 무릎 같은 데 안 좋으셔서 제품 직접 써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제가 허리 아프든 안 아프든 신제품을 만들게 되면은 저와 그 개발부에서 먼저 착용을 하고 또 그 제품 몇 개 만들어서 주위에 허리 아픈 사람들 줘서 보름 정도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제품을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제품을 다시 수정해서 그 다음에 병원에 보냅니다. 그럼 의사 선생님 많은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임상을 또 해서 그런 난 다음에 판매를 하는데 다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미시럽의 단골 충성 고객이라고 있습니다. 단골 고객. 그분들한테 뭐 먼저 줘서 그분들의 제품을 고객들한테 줘서 그 고객들의 반응을 보고 그 다음부터는 전국적으로 출시를 하죠. 한 3단계 내지 4단계를 거쳐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요. 그럼 만약에 그 고객들의 반응이 별로 심통치 않다 이러면 제품 그 완전히 그 제품이 사용될 제품이 돼야 될 것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제품의 개선해야 될 제품이 있고 두 가지 제품을 가지고 결정을 또 개발부에서 논의를 하죠. 네. 그동안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제 참 정말 어려웠다. 참 위기 상황이다. 이럴 때도 있었을 텐데요. 어떤 때인지 좀 궁금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어려울 때마다 사람입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이 회사의 대우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나 또 경쟁업체에 갔을 때나 이랬을 때 노하우를 했을 때 저는 사실 자금에 대해서는 돈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자금 때문에 초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돈을 빌리러 다니기 바빴고 수표 맞기 바빴고 그러나 회사가 성장하면서 그런 부분은 또 잘 해결이 되어 왔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믿고 의지했던 직원들이 여러 가지 회사의 형평이라는 것을 조금 감안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더 좋은 데를 간다든지 또 경쟁업체에 가서 회사에 어려움을 준다든지 이랬을 때에 정말 그거는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고 가슴 아픈 일이 많았었죠. 그래서 밤잠을 못 잘 때가 많았고 또 수출을 했는데 그 제품이 문제가 되어서 크레임 받아서 그 제품을 다시 한국으로 보냈을 때 그 많은 물류 비용 뭐 이런 것들 많은 그 과정을 거쳤는데 그걸 뭐 이야기하려면은 정말 뭐 몇 시간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입니다. 직원들이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어떤 사장이 먼저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이루었을 땐 줘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지 못했을 때 직원들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사장이 그걸 미처 캐치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이런 걸로 인해서 저녁마다 힘들어했던 부분들이 많았죠. 그러나 지금은 나보다는 직원을 한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조금은 조금 편해졌습니다. 옛날보다는. 그러니까 뭐 무슨 일이든 결국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이군요. 네. 기업은 사람이 만들어가고 사람이 키워가는 거지 저절로 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또 사람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이제 이 기업을 60년대에 선친께서 창업을 하셔서 80년대에 이제 이렇게 승계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럼 혹시 이제 또 지금 우리 대표님 너희 그 자제분 이게 또 이제 이 기업을 또 가업으로 물려주실 계획이신지 그것도 참 궁금한데요. 제가 작년부터 이 기업을 100년의 기업을 만들어 보자. 일본 같은 데는 떡 장사를 하나도 150년, 국수 장사를 해도 80년, 막 이렇습니다. 근데 그 기업이 뭐 대기업처럼 크냐 그건 아니거든요. 30억 하는데 100억 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지만
100년의 기업을 만들자 해가지고 제 아들이 지금 28살인데 와서 경영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네요. 예, 이제 들어온 지 아직 채 한 1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에 밖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외국에 가서 공부도 하면서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사회를 맛을 보고 이제 들어와서 제일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각 부서 돌면서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어서 미래를 꼭 제가 아들을 뭐 경영자로 세우겠다는 것보다는 어떻게든지 준비를 시켜놓고 그러나 그 안에서 저보다 탁월하고 나은 직원이 있다면 그 사람을 언제든지 예, 승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준비는 돼 있지만은 어쨌든 그 아들을 통해서 한번 100년의 기업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아드님도 상당히 긴장하셔야 되겠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지금도 뭐 다양한 제품 개발한다고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제 아미시럽은 또 어떤 신제품으로 또 시장에 한번 승부수를 던지실지 말씀 좀 해주시죠. 사실은 기업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매출을 성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익을 성장으로 가고 이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저도 경영을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보호대 제품으로서 매출 정도를 가다가 이익 정도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하나의 단가가 좀 약해서 이제는 단가가 조금 높고 조금 그래도 아주 정교하고 기계 쪽으로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의료기계를 시작했습니다. 만들기 시작하고 수입을 시작해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런 그 전기전자공학을 하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입을 해서 그 수입을 가지고 국내 판매를 하다가 어느 정도 시장이 확보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저희들 그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의료기계 쪽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무릎 쪽으로 운동시켜주는 거, 그 다음에 어깨 쪽으로 운동시켜주는 거, 온몸을 운동시켜주는 거 이런 것들을 프랑스와 이태리에서 수입을 해서 현재 저희들이 국내에 한 700개 업체에서 딜러로 있습니다. 그 딜러들한테 이 제품을 지금 홍보 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보니까 아까 좀 전에 사무실에서 보니까 뭐 코트라에서 뭘 받은 게 있던데 뭐 수상을 하신 것 같은데 소개 좀 해주시죠. 뭐 수상이라기보다는 무역진흥공사에서 저희 제품을 해외에 판매됐을 때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제품을 코트라에서 보증해주겠다는 그런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예, 사실은 그런 인증서를 받는다는 것은 회사의 인지도가 세워지지 않고 검증이 되지 않으면 사실 힘듭니다. 그렇죠. 그 일종의 뭐 공사가 결국 공기업이니까 국가가 보증을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해외 전문 전시에 독일이라든지 미국, 일본 이런 쪽에 전시를 나가게 되면은 그 인증서를 갖다 걸어 놓으면은 누구든지 와서 이 제품에 대한 인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매가 쉽게 간단하고 수출이 잘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총 샘플 오다까지 한 27개 나라를 수출해 왔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렇게 뭐 큰 기업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은 작은 기업이지만은 다양한 나라에 이 제품의 많은 고객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미래의 시장이 성장의 잠재를 갖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아비시럽이 좀 탄탄한 기업이다, 또 뭐 신뢰받는 기업이다라는 걸 이제 증명하는 셈이 될 텐데요. 그러고 보니까 또 아까 이게 직원들 중에 일본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해서 고용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앞으로 일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그 직원을 우리가 스카우트 했는데 그 부인이 한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일본말도 잘하고 또 일본어는 자기 나라 잘하지만 영어도 잘하고 한국어를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2013년도에 일본의 지사장으로 세워놓기 위해서 같이 데리고 와서 해외 시장을 지금 같이 공략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의 가장 모범적인 사원이라고요. 한국 사람보다 좀 미안한 말이지만 더 성실하고 더 열심히 하고 충성도가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가장 자랑하고 싶어요. 네. 그 외국인 직원은 그 일본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제 뭐 마지막 마무리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경영하면서 정말 뭐 산전수전 다 겪었다, 뭐 이런 표현이 정확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는 어떤 대표님의 경영 철학이라고 할까요? 제 그 경영 철학이라고 하면 이념입니다. 일단은
기업은 고객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섬기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발음입니다. 발음이라고 뭐냐면은 기업은 정직하고 투명해야 된다는 거죠. 예. 고객이 인정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 나눔입니다. 이익을 사회 환원하고 나눌 줄 아는 기업이 되어야 된다.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회사의 이념은 승진과 발음과 나눔입니다. 네, 그럼 실제로 뭐 나눔 같은 요즘 사회공헌 이야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예. 뭐 기업 차원에서 또 뭐 직원들이 이 사회적으로 뭐 봉사를 한다든지 뭐 공헌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라도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시죠. 작지만은 소년소녀 가장을 사구청을 통해서 돕고 있고, 그다음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무료급식 하는데 조금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그다음 직원들의 복지 쪽에서 많은 직원들이 만족할 수는 없지만은 사장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집을 구매할 때는 대출을 제가 보정하고, 그다음에 그 이자를 반반 제가 부담을 하고 있고, 네, 반응금 회사에서 예, 부담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뭐 직원들이 1년 되면은 근속을 해가지고 뭐 얼마의 금일봉을 주고, 그 다음에 5년 정도 되면은 부부를 제주도 여행을 보내주고, 10년 정도 되면은 태국에 부부 여행을 보내주는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다니고 싶은 회사, 일하고 싶은 회사, 그게 제 소망입니다.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얘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직원들과 함께 비전을 공유하는 그런 마음을 자세로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대담 프로그램이 나가면 여기 취업하려고 엄청나게 몰려들겠는데요. 저도 나이만 좀 젊으면 이 회사에 좀 일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오늘 참 말씀 고맙고요. 네. 부산의 향토 기업으로서 글로벌 기업으로 쭉쭉 뻗어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